한마디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또 신규 채용의 그런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냥 장그래가 아니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해도 그냥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드러난 곳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공공기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청년한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희망 사다리를 건네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던져졌던 그런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썩은 동안줄을 주면서 그거를 잡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청년들을 기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상당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저는 단체에서 단체 협약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단체 협약 자체가 노조의 그런 기득권이라든가 권력을 더 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점 지적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죠.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 인사규정의 가족 우선 채용이라는 규정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내부를 보면은 우선 채용 금지라는 게 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했던 그런 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용 세습이라는 게 원조가 있었잖아요. 그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데 그런 강성노조의 대기업에서 고용 세습이 있고 그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저는 공공기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처단을 내리고자 그 고용부에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처치하거나 예방하기는커녕 겨우 드러냈던 그 문제마저도 지난해 겨우 그 문제됐던 부분의 시정 조치는 5건, 올해는 1건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거의 방조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바이러스는 퍼지고 그 고용세습의 길이 터준 게 이번 정부가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제가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매년 시행되는데 그게 매년 성과 등급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의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경영 관리가 50점이고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50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지난 201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의 항목에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일자리 가산점을 줘서 10점을 뒀더라고요. 물론 그 항목 내에는 그런 게 있죠. 정규직 전환을 얼마 정도 했는지 그거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공공기관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의 길을 터준 그 상황에서 고용세습했고 잘했다고 이 정부가 연말에 성과급까지 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 또 한 번 언급하셨더라고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일자리 이 문제, 일자리 도둑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게 진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열띤 가운데 이 발제자분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패널 7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또 청년 세대들 이렇게 똑똑한데 제대로 취업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 이 토론회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객석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다 듣지 못했지만 오늘 목소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또 조금 말씀 주셨던 것 다 소중히 듣고 특별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이 앞으로 나아갈 길 범죄는 똑바로 처단하고 또 정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띤 가운데 오늘 토론회가 1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함진규 정책위의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식이 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못하고 단기 알바도 못하고 저희 국회의원 질타를 하시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제가 데려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돈 안 주는 거 그냥 경력 쌓는 것도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는 개 중에 또 욕먹는 그런 거를 좀 비판받을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엄격합니다. 법상 못하게 돼 있어요. 돈 안 주는 건데도 제 아버지가 뭐 하는지 내 국회 와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취업을 못해서 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젊은 학생들이 분노하는 건 아니라 아마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노조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공정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국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든가 또 말씀하시는 대로 공직에 공공기관장이 됐든 뭐가 됐든 진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회적 대책을 여야 관계없이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그걸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걸 다리고 세원해서 아마 제대로 청년들이 좀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고 또 우리 국회도 그에 부응해서 더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비록 여기 모인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지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취업하기 위해서 저 뒤에 보니까 학점이 4.5점 만점에 4.4점 개 중에 누가 학점이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학생이 그럼 공부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또 스펙을 많이 쌓고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갖고 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저희 발제를 해주셨던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께서 한마디 더 인사 말씀을 보태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5분 동안 발제를 짧게 했는데 짧게 한 제 발제보다도 오늘 여기 우리 청년 대학생 분들의 토론이 훨씬 가슴을 울리고 더욱 절절하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플로어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더니만 일자리 개판되고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가려서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열린 문재인 정부 일자리 도둑질 이 규탄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 이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모든 시민분들과 그리고 이 토론 패널 분들께 모두 감사 돌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